먼저 칼슘인데요. 칼슘은 표기를 이렇게 하고 그냥 CA만 보면 좀 보기가 편하죠. 보통 맥주의 양은 이 정도를 넣습니다.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은 투명도, 플레버, 완성된 맥주의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. 그리고 보일링 중에 트룹 형성을 개선해서 좀 더 맑은 맥주를 얻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칼슘은 대표적으로 메쉬 및 맥즙의 pH를 감소시키는 이온입니다. 칼슘은 감소해요. 자, 다음은 마그네슘인데 이 마그네슘은 중요한 효모의 영양소 역할을 해줍니다.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조금일 때만 영양소 역할을 합니다. 이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약간 쓴맛이나 신맛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으셔야 됩니다.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랑 똑같이 pH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미해요. 그래서 마그네슘을 가지고 뭔가 pH를 조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위험합니다. 다음 중탄산염, 비카보네이트라고도 하죠. 이 중탄산염은 대표적으로 pH를 높이고 어두운 메가의 산도를 중화시켜요. 그러니까 스타우트에 요거를 좀 많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가끔 홈브루잉 스타우트 같은 거 먹어보면은 뭔가 묵직하지 못하고 좀 시큼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게 pH 조절을 안 해줘서 그래요. 그렇다 보니까 맥주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양이 좀 다른데 이거 참고를 해보시고 확실히 다크에 많이 넣게 되죠. 그럼 이제 pH 말고 그냥 맛에 바로 영향을 주는 이온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트륨, 영어로 소듐이라고도 하죠. 이거는 말 그대로 소금인데 조금만 넣으면 맥주의 단맛을 강조합니다. 음식에도 나트륨을 좀 적당히 써줘야 짠맛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부각되잖아요, 그죠? 근데 너무 높은 농도는 당연하게도 거친 쓴맛이나 짠맛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. 다음은 염화물, 클로라이드라고도 하죠. 좀 풍부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데 이 염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몰트 특성을 강조하는데 이 염화물을 좀 넉넉하게 넣는 편이죠. 그리고 염화물이랑 우리 아까 수돗물 처리할 때 썼던 염소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. 염화물은 클로라이드, 염소는 클로린이죠. 이게 굉장히 몰티한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염화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이 효모 응집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넣어야겠죠. 다음은 황산염, 설페이트라고도 하죠. 이 황산염은 홉의 쓴맛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해줍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피한 맥주에 많이 사용이 되죠. 높은 농도는 똑같이 거친 쓴맛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. 이 황산염은 발효 중에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영어로는 sulfury하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황냄새, 계란빵구 냄새 난다 그러죠.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보통 요거는 발효가 끝나면서 날아가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충분히 발효를 시켜줘야겠죠. 요거는 아주 맥주가 유명한 지역의 물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. 왜 이 지역에선 그 맥주가 유명하게 됐고 그런 맥주를 만들게 되었나 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 아까 앞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요걸 한번 보면요, 이 필스너로 굉장히 유명한 풀젠 지역이죠. 필스너 오르겔의 본고장이죠.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수예요. 우리나라보다 더 연수입니다. 거의 미네랄이 없죠. 특히 설페이트 함량도 굉장히 낮은데 이 설페이트 함량이 낮다 보니까 이 필스너에는 홉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. 그래서 IBU는 높지만 그렇게 거친 쓴맛을 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. 왜 필스너 마시면서 씁쓸하지만 와 호피하다라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. 이 물과도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재밌죠. 칼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비카보네이트가 정말 많이 낮기 때문에 밝은색 몰트만 사용을 해도 적정 매쉬 pH를 맞출 수 있다고 해요. 이런 물의 특성이 밝고 맑은 맥주의 시조가 됐다는 게 참 재밌다, 그죠? 여기 도르트문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더 익스포트나 저먼필스가 유명한 지역이죠. 저먼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풀젠의 필스너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맥주로 유명하죠. 근데 풀젠보다는 확실히 경수다 보니까 좀 더 볼드하고 좀 더 드라이한 그런 페일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뮌헨과 에든버러인데 뮌헨은 독일이고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잖아요. 근데 물이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묶어서 한번 볼게요. 뮌헨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라거, 마르첸 같은 그런 맥주가 유명한 지역이고 에든버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두운 색깔의 에일이 유명한 지역인데요. 여기 칼슘의 양과 비카보네이트의 양을 비교해보면 좀 균형이 안 맞죠. 비카보네이트가 칼슘보다 좀 높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두운 맥주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멜로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. 그 다음 비엔나도 결국 비엔나 라거가 유명하죠. 비엔나 라거 보셨다시피 색깔이 여기도 좀 어둡잖아요. 이 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까 요 뮌헨이랑 에든버러랑 좀 수치는 다르지만 여기도 결국 칼슘보다 비카보네이트 함량이 높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비엔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두운 색깔의 맥주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기네스로 대표되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죠. 이 더블린을 보면 좀 더 상태가 심각한데 이 칼슘은 요 뮌헨이랑 에든버러랑 비슷한데 비카보네이트는 비엔나보다 더 심해요.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우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
이 불균형이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리시 스타우트에는 그냥 단순히 좀 색깔이 짙은 몰트 말고도 진하게 볶은 보리를, 그냥 생보리를 많이 넣어줘요. 그렇게 해서 산도를 좀 충분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칼슘과 비카보네이트의 균형은 안 맞는 대신에 마그네슘, 소듐, 설페이트, 클로라이드의 함량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맛이 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영국의 런던입니다. 런던 같은 경우에도 칼슘보다 비카보네이트가 높죠. 그래서 포터가 아주 유행을 했죠. 그런데 더블린이랑 좀 다른 부분은 소듐이랑 클로라이드가 좀 높아요. 그래서 몰트 특성을 강조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. 아까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네랄들이 좀 함량이 낮은 편이었어 가지고 깔끔한 맥주를 만들 수 있었다면, 런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포터나 스타우트라도 좀 몰트 특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스타우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버튼 지역이에요. 여기도 영국인데 정확하게는 버튼 온 트렌트 지역이죠. 여기는 뭔가 보통 이상입니다. 칼슘도 엄청나게 높고 설페이트가 어마무시하죠. 비카보네이트도 상당히 높고요. 재밌는 건 비카보네이트도 굉장히 높은데 칼슘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요. 그래서 이 버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포터나 스타우트를 하지 않아도 좀 밝은 색깔의 맥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에 설페이트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인도로 맥주를 보내기 위해서 똑같이 홉을 무지막지하게 때려 넣었을 텐데도 버튼의 IPA가 더 특별했던 건 이 물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겠죠. 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성분이 요렇다는 걸 알고 그런 맥주를 만든 게 아니었을 텐데도 그 지역에 맞는 맥주를 만들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, 그죠? 정확하게는 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맥주를 만들었을 텐데 가장 맛있는 게 결국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았을까?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알고 보니까 그게 물과 연관이 있었던 거고, 그죠?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제가 마그네슘을 넣고 소듐을 넣고 설페이트를 넣고 비카보네이트를 넣고 다 넣는다고 했는데, 그거는 우리나라나 이런 풀젠 지역처럼 연수일 때의 경우예요. 애초에 이렇게 미네랄이 많으면 첨가를 할 수 없고 빼야 되니까 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크래프트 비어를 만들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미네랄들을 어떻게 첨가할 수 있을까? 아까 그 미네랄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요. 보통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황산칼슘, 염화칼슘, 황산마그네슘, 탄산칼슘,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걸 구매해서 넣는 겁니다. 메뉴에 황산칼슘, 우리 보통 집섬이란 이름으로 구매를 하죠. 집섬은 석고입니다. 석고. 그렇다고 문방구에서 석고 사서 넣으시면 안 되고 식용 석고를 구매하셔야겠죠. 이 집섬을 넣으면 말 그대로예요. 칼슘하고 설페이트가 첨가되게 됩니다. 염화칼슘은 따로 이름은 없고 그냥 칼슘 클로라이드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이것도 말 그대로 칼슘하고 클로라이드가 첨가되게 되고요. 다음은 황산 마그네슘, 입섬 솔트라고도 하죠. 요거는 요즘 입욕제로 많이 쓰시던데 붓기에 좋다고 하네요. 금붕어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, 요거는 또 말 그대로 마그네슘하고 설페이트가 첨가되게 됩니다. 다음은 탄산칼슘, 초크, 분필이죠. 석회라고 파는 데도 있고요. 당연히 식용을 구매하셔야 되고 문방구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칼슘하고 카보네이트가 추가돼요. 카보네이트랑 비카보네이트랑은 다르면서 비슷한 건데, 저도 정확하게 요쪽 분야는 아니라서 그냥 우리 맥주하는 분들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칼슘하고 카보네이트가 추가된다.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일 구하기 쉽죠. 동네 슈퍼에 파는 베이킹 소다, 베이킹 파우더 말고 베이킹 소다 쓰셔야 됩니다. 베이킹 파우더는 또 추가적으로 좀 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베이킹 소다는 소듐하고 나트륨이죠. 비카보네이트가 추가되게 됩니다. 얘들은 대부분 이제 맥주 서플라이 같은 데서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크래프트 브루어나 서울온 브루나, 이 베이킹 소다는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고,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맥주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. 뭔가 하다 보니까 BJCP 스터디인 것 같은, 결국 홈브루잉 스터디가 된 것 같은데, 이랬거나 저랬거나 양쪽에 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티거군이었습니다.